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도지구 타임, MT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의 다우지수가 11일째 상승을 하고 나스닥도 지난주 옵션 만기와 그리고 나스닥 100 리밸런싱과 관련된 비중 조절, 이래서 조정을 보였었던 부분이 만회하면서 반등을 한 시장. 그런데 우리 시장은 오늘 코스피 지수가 1.67%,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4.15% 강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자, 궁극적으로 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후반부의 약세를 보였던 건 물론 2차전지 관련주들이 상승하다가 급격한 되돌림을 보여줬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2차전지 관련 주도 섹터의 상승 부분 이후 조정은 당연한 부분의 조정이었다라고 보고, 그러면 반대로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은 좀 반등해 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종목들 또 저점을 깼죠. 그죠? 문화 콘텐츠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게임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에 있어서 2차전지와 관련된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시장 전반에 있어서 관련주들, 그죠? 약세를 보이던 섹터 종목 부분들이 또 약세를 보였었던 부분은 어제, 그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루마니아 근접해 있는 곡물 창고, 그쪽에 드론 공격이 되면서, 그쪽 루마니아는 나토 회원국이고, 그죠? 행여나 나토하고 또 이렇게 전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 이런 부분들이 장악되면서 전체 시장 부분이 교란됐죠. 또 그거에 비하면 일본 시장이나 대만 시장의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롱숏 펀드에 의한 2차전지 쇼 스퀴즈, 일부 매수가 들어가면서 여타 섹터, 안 되는 섹터에 매물이 나왔다는 거죠. 자세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시장에 있어서 언제까지 시장 탓만 할 거냐? 자, 에코프로 한번 보십시오. 그죠? 물론 오늘 오후장에 원고는 어젯밤에 작성이 돼서 오늘 오전에 보내는 부분인데 12시 전, 그죠? 주가 모습이었습니다. 그죠? 148만 3천 원, 오늘 153만 9천 원까지 올라갔죠. 포스코 피처엠이 오늘 69만 4천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 올라간다고 매수하셨다면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주식하지 마셔야 돼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의 차별화, 양극화, 시장에 과열은 사실 없어요. 종합주가지수가 급등했나요? 안 했잖아요. 그죠? 종목, 2차전지 관련 섹터의 종목 쏠림만 걱정이 있었는데, 그죠? 오늘 그 걱정의 후유증이 나타난 겁니다. 오후장에. 그죠? 제가 5월 24일 방송하면서 5월 15일 날, 그죠? 변곡점, 양극재 변곡점이 나왔다. 그래서 3,575명에게 29만 9천 원 할 때 포스코 피처엠 이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메시지를 또 보냈습니다. 그죠? 2차전지 고점 징후가 있다. 그죠? 1시쯤 제가 보냈는데, 자, 곰곰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월 1일 날 제가 돌직구 타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죠? 주도 섹터 2차전지가 출발하는 지점이다. 2월 1일 날 여러분들에게 한미 연도별 지수 흐름 비교를 하면서 우리 시장이 2003년과 2007년 부분에 있어서 인프라 구축, 중국의 고성장 구간에서 급등했다, 지수가. 그죠? 반면에 미국 시장은 횡보를 했고, 미국 시장은 2010년에, 그죠? 이 스마트폰, 그죠? 인터넷 혁명, 이 부분이 진행되면서 애플을 비롯해서 급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차별 흐름이다. 이 말씀도 드렸죠. 그러면서 현대미포주선이 2003년, 2007년 때, 그죠? 1,500원, 2,000원 하던 주식이 15만 원 가고, 그리고 현대미포조선도 그렇고, 조선철강, 건설, 기계, 지주, 화학, 그리고 동양제철 화학. 날라갔다. 그게 주도 섹터의 주도주의 힘입니다. 지금 뭐예요?
이 배터리 시장에 있어서 제가 2월 1일 날 여러분들께 그대로 말씀드렸었던 2027년부터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상회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종합주가 지수 논하지 마시고, 그죠? 2차 전지 관련주 2월 1일 날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고점이 언제 나왔나요? 4월 11일 날 에코프로가 82만 원, 그리고 그 이후에 혼다 발 영향 때문에 포스코 피처 M이 42만 2,500원 고점을 4월 19일 날 찍었습니다. 그리고 하향 조정을 보였죠. 자, 2달 반 동안 정도의 상승 흐름 이후에 급격한 조정을 보였습니다. 5월 15일까지. 그죠? 약 며칠입니까? 그죠? 한 달 정도의 가격 조정을 보였죠. 그리고 5월 15일부터 오늘까지, 오늘 오전까지 뭡니까? 약 2달 반 동안 다시 또 2차 상승을 보이면서 에코프로, 그죠? 82만 원에서 49만 9천 원까지 조정을 보인 이후에 오늘 153만 원까지 고점을 찍었습니다. 또 따블이 났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뭡니까? 포스코 피처엠도 29만 9천 원에서 69만 3천 원 라인까지 2배가 넘게 상승했습니다. 2단 상승이 마무리되는 시점이다. 저는 에코프로를 지난주에 에코프로 아직 들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126만 5천 원, 최고가에는 못 팔았습니다. 126만 5천 원에 전량 이익 실현했습니다. 오늘 시장은 제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지금 원고 라인 부분에서 조금 착오가 있는데 아예 없어졌네요. 무슨 얘기냐면 촛불은 꺼지기 전이 가장 화려한 겁니다. 그죠? 포모 현상과 숏스퀴즈에서 막 집중될 때 그게 오늘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기수 돌직구 타임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금은 돈이 있는 대로 몰리게 마련이죠. 시장 탓하면 안 됩니다. 그죠? 중국 시장에 있어서 세계 투자의 탈중국과 관련된 부분 매번 여기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아시아 주식 투자에 대한 투자가 탈중국하고 있다. 돈이 빠져나오는 부분이 중국이라는 걸 표시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신흥국 주식 펀드 안에서 중국 비중은 감소하고 있고, 그죠? 미국에서 해치펀드도 중국에서 계속해서 자금을 빼고 있는 중이잖아요. 자, 거기에 중국 경제지표 모두 침체로 향하는 중이다.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다시 또 설명드릴 부분은 아니고 여하튼 경제지표도 안 좋다. 그죠? 사실은 시진핑이 공동부유 다 같이 못 살자. 이 정책을 펴면서부터 중국이 경제 구조 흐름 부분이 안 좋은 흐름으로 갔다. 그게 시진핑 3기 독재 체제를 구축하면서부터. 자, 중국 민간 제조업 기업 매출액 및 총이익 부분되게 되면 총이익 증가율도 쭉 내려오고 있고 매출 증가율도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국영 및 민간 기업 중 적자 기업의 비율이 국영 기업도 그렇고 민간 기업도 그렇고 적자 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죠. 그죠? 수익성 악화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에 왜 투자합니까? 그죠? 자, 그랬더니 중국이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24일 날 이런 내용을 발표했죠. 그죠? 백약이 지금 무효한 중국 경제입니다. 그 속에서 결국은 부동산 카드, 그게 제일 만만하잖아요. 그죠? SOC 투자하는 게, 부동산과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그래서 지방정부의 부채 감축도 하고, 그죠? 2016년에 처음으로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 요거 살짝 이번에 뺐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안 되겠다 이렇게 놔뒀다간, 그죠? 부동산 문제 진짜 박살나고 내수 안 돼. 저축률만 높아져. 그죠? 좋은 기업들, 외국계 기업들은 다 빠져나가.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나왔죠. 이거 그 효과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내일 새벽 3시에 그죠? 미국의 금리 결정이 있죠. FOMC. 오늘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이 관련된 사안 부분은 좀 논외되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 시장 부분에 있어서 7월 달에 동결을 했기 때문에 3.5% 기준금리가 이번에 미국이 거의 99%로 0.2bp 인상을 하게 되면 5.5%, 그죠? 2%의 차이가 나죠. 금리, 그죠? 이런 흐름들 부분에 있어서 진통이 우리 시장에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연결돼서 시장에 매물이 좀 나온 모습이다. 자, 그런 가운데 FOMC 7월 금리 인상이 마지막일 거냐? 사실 금리 부분에 있어서 우리 FOMC에서 지켜보고 있는 수치 면에서 보게 되면 그죠? 지금 미국 경기 선행 지수가 녹색이 내려오고 있는 가운데 연준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소비자 물가 지표나 뭐 여타 경제 지표와 관련된 부분을 보게 되면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명분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파적 흐름을 계속 갖고 가고 금리 인상을 하고 있죠. 연준의 긴축에 대한 흐름. 그래서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걸 반증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행여 99% 확률이니까 제가 안 할 거다라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그죠? 그 확률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죠? 사실 6월 소비자 물가 지표는 그죠?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유가도 지금 반등하고 있고 에너지 가격이 반등하고 있는 흐름 그리고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기저 효과 때문에 조금 반등할 부분도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금리 민감성이 낮아졌다. 그죠? 예전 같으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내려오거나 뭐 또 이 FOMC에서 금리 동결하거나 그러면 게임이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금리 민감성이 높은 쪽 라인 부분들이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거 기대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자꾸 드렸잖아요. 그죠? 금리를 동결을 하고 0.25bp를 인상을 하든 궁극적으로 미국 시장 부분에 있어서는 긴축의 고삐는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물가 상승률이 이제는 금리보다 낮아졌어요. 그죠? 이 빨간색이, 6월 달에 조금 반등하긴 해도, 그러니까 금리를 이번이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안 떨어지던 미국 근원 CPI 예상치도 내려오고 있는 중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발표되는 금리 0.25bp 인상, 그리고 분명히 매파적인 이야기를 할 파월 연준의 이야기, 이 부분에 너무 크게 확대 해석할 이유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 그런데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해도 그렇게 큰 효과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중국에서 공급망을 빼오니까 그죠? 일본, 대만, 그리고 한국,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 이쪽이 수혜를 입고 또 수혜를 입는 쪽이 멕시코죠. 사실 미국의 멕시코, 중국 수출 수입 비중은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멕시코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야 뭔가가 진행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다음 이제 내년에 그죠? 내년 1월에 지금 대만 총리 선거가 있어요. 그죠? 지금 보시게 되면 친미쪽 정당 부분이 35%, 그리고 친중 성향의 후보가 28.6%, 그죠? 그리고 민중당, 이쪽 부분이 17%인데, 지금 한 7, 8%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죠. 여기에서 대만 총리가 친중 성향이 되지 않았을 경우, 그때는 뭡니까?
대만과 뭐 여러분들 뉴스 부분 들으시잖아요. 그죠? 중국을 대만이 친히 많이 뭐 전쟁이 이런 이야기, 이런 부담감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안 나온 걸 떠나서 계속해서 그 갈등 흐름이 진행된다면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디커플링이니 또 디리스킹이니 이런 말로 현혹당하지 마시고 중국 관련주들은 반등시마다 매도가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는 이유입니다. 자, 거기다 이제 한국 성장률 1.4% 뭐죠? IMF는 조금 보수적인 부분도 있고 또 뒷북치는 경향도 있어요. 세계 경제 성장률은 높이고 석 달 만에 우리나라는 조금 내린 부분이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내수나 그리고 또 중국에 대한 수출입 부분이 비중이 작아지고 있다는 부분을 반영한 결과물 정도다.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그죠? 포스코 퓨처엔 그렇게 고평가라고 증권사들이 불더니, 그죠?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해서 엄청나게 좋은 이야기만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주식은 그렇게 좋은 얘기, 뒷북치는 이야기가 나올 때 매도를 이익 실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보였었던 부분이 2차 전지 화려한 시세가 꺼지기 전 촛불, 꺼지기 전에 뭡니까? 가장 화려하잖아요. 2차 전지가 끝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큰 마디가 완성된 부분에 있어서 주식은요, 더 올라갈 수 있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그 올라가는 범위가 작다면 매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죠? 주가가 내려가는 가운데에서 떨어질 범위가 적다면 그때는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오늘 같은 날 단기적으로 꺼지기 전 촛불, 포모 현상, 이런 부분의 주식을 매수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중국의 특수가 사라진 한국 수출 몇 번씩이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죠? 이 파란색 침본 미국과 EU 쪽 부분은 수출이 늘어나고 있고 중국 쪽은 내려오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반도체에서, 그죠? AI의 수혜를 일정 정도 입을 반도체 소부장이 반등하고 그러니까 막 IT 기업을 막 매수합니다. 자, 요 지표를 보시면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싹 가라앉으실 겁니다. 그죠? IT 수출은 뭐 미국이나 EU 그리고 아세안, 중국 포함해서 다 내려오고 있어요. 그죠? 뭐 가뭄에 콩나듯이 한두 종목 괜찮을 수 있는 종목도 있겠죠. 그러니까 실적을 잘 보셔야죠. 다만 큰 울타리로 바라보게 된다면 접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자, 한국 수출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 20일까지 대중 수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 마이너스 21%. 그죠? 마이너스 21%. 대미 수출도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시장 흐름에서 시장의 지수를 올린 건 2차 전지. 그죠? 2차 전지 양극재를 비롯한 종목.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AI 떡고물, HBM 수혜주들. 이쪽 라인이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조정권에 들어갔고, 그리고 이쪽 2차 전지 주조 섹터 부분이 뭡니까? 상승하다가 2단 마디에 형성된 부분. 그러면 시장은 뭐예요? 이제부터는 조정이죠. 그죠? 그러니까 조정 흐름이 진행될 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주도 섹터가 조정받는다고 많이 떨어진 종목이 올라온다? 그건 순진한 발상이라고 그랬죠? 주도 섹터가 조정받아서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실적 없이 떨어진 종목들은 또 떨어지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주도 섹터를 내가 인내심을 갖고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어느 타이밍에 하고 어느 타이밍에 비중을 줄여가느냐. 그 완급 조절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2차 전지가 끝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미국 시장에 있어서는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도 그 부분입니다. 그죠? 미국 시장엔 AI가 있고 우리 시장엔 2차 전지가 있다. 다만 그죠? 한 달, 2달 부분에 있어서 종목들이
100% 이상 상승을 하면 차익 실현, 비중 축소는 바람직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 때도 매도 못하고 떨어질 때도 매도 못하면 언제 이익 실현할 겁니까? 그죠? 주도 섹터를 끝까지 갖고 가려면 적절한 타이밍에 비중을 줄이고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봐야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지난번에 그죠? 4월 11일 날 에코프로가 82만 원을 찍고 5월 15일 날 49만 9천 원 그런 조정이 나온다면 버티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여러분들 염두에 보셔야 됩니다. 미국 주도주는 AI 빅테크인데 지난주 후반 부분에 조정을 받았죠. 그죠? 7개 종목 부분이 그죠? 애플이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테슬라 그리고 엔비디아 할 거 없이 7개 종목이 주도하면서 시장의 상승을 주도했더니 이 7개 종목의 비중이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특별 리밸런싱을 한 거예요. 비중을 일부러 줄인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리고 월요일 24일이었죠. 월요일. 그죠? 그때까지 약한 흐름을 보여줬고 이제는 박스권 흐름을 보일 건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미국 시장의 지수가 상승을 해도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7개 종목, 그죠? 그게 67%가 상승을 했고 나머지 종목은 6%밖에 상승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철저히 미국 시장도 차별화됐다. 그죠?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테슬라, 엔비디아, 메타 부분인데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우리 시장도 한국도 주도주는 2차 전지인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격차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죠? 왜? 7월 4일 날 삼성에서 ETF 만들어서 수급이 들어왔고 7월 13일 날 미래에셋에서 ETF 수급이 들어왔고 그러면서 쇼커버링까지 난리부르스를 친 시세. 그러면 적당한 타이밍에서 비중 조절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서 하나 또 보시면 그죠? 고객의 탁금은 3조가 늘어났습니다. 그죠? 최근 3조가 늘어났는데 그 3조가 다 어디로 들어갔느냐 봤더니 포스코 홀딩스에 들어갔죠, 여러분들. 그죠? 외국인들 1조 매도하고 있는데 개인들 1조씩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뿐만이 아니라 그죠? 개인으로 잡히는 자산운용이나 이런 쪽에 매수세가 들어갔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게 시장의 조정은요. 탐욕이 심한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 조정을 보입니다. 그걸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냐면 예탁금과 미수금입니다. 신용장구와 미수금입니다. 그죠? 미수금이 일별 5천억대, 5,500억대까지 계속 늘어나는 흐름. 그리고 거래소의 신용잔고가 9조 8천억 부분인데 코스닥이 10조를 넘어섰습니다. 전체 시가총액을 감안하면 코스닥의 시가총액이 너무 커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변동성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요, 지난번, 그죠? 5월 15일 부분에서 조정을 받으면서 국내 증권사들이 그죠? 2차 전지 관련주들 신용 못 쓰게 했잖아요. 그게 오히려 득이 됐죠. 왜? 매물을 급한 매물들이 변동성에 다 빠져나갔으니까 올라가도 급하지 않은 물량들, 잠기는 물량도 많다는 겁니다. 왜? 성장의 흐름은 지속될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이 미수금 부분이 엄청나게 크고 신용잔고가 큰 이 상황의 흐름, 그것이 시장 조정의 빌미가 되고 있고 오늘 조정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자, 그런데 나머지 부분도 설명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시장은 죽었느냐? 죽지 않았습니다. 그죠? 시장은 또 다른 기회를 또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바로 역발상 전략이 필요로 하다는 거죠. 자, 잠시 후에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를 검색해서 김기수를 치시면 저 사진이 나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2차 전지 고점 징후 그리고 나서 시장의 극단적 차별화 이때 역발상 전략을 어떻게 갖고 가는 것이 단기적 시장 흐름에 대응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